안녕하십니까. 음, 그거, 이거 내가 강의 매번 할 때마다 교재가 이제 좀 늦은 경향이 좀 있는데, 아, 올해도 좀 이거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소지하고 계시는 그 가제본 자료 그거 가지고 이번에 목요일까지 강의를 이제 딱 할 겁니다. 첫 주 강의. 그거 하고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서점이든 학원이든 교재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게 이게 여기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회사법에 그 장별로 앞에 타이틀을 써뒀는데 요거는 대단한 의미는 없는 게 어차피 이게 저 앞에 첫 번째 챕터에서만 문제가 나온다 세 번째 챕터에서 나온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다 섞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거를 꼭 이제 그 순위를 이제 매긴다 그러면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건 네 번째 파트입니다. 요게 분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출제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똑같 뭐라 그럴까 공동 1등 정도 되는 게 1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이제 붙을 수가 있고요. 이게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대단한 의미는 없는 게 어차피 1장하고 5장하고 섞어서 나오고 2장하고 4장이 또 섞여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단한 의미는 없는데 어쨌건 분량이 지금까지 보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참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깝깝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민법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우리가 상법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이제 공부를 하려 그러면 사실은 민법에 뭐가 좀 기본적인 게 깔려 있고 그다음 그 뒤에 이제 상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민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법률 가운데 제일 그 조문이 방대한 게 민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법을 미리 뭐 저 공부를 이제 뭐 하루 이틀이라도 조금 맛배기로 진행을 한 뒤에 이제 상법을 한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회계사 세무사 강의를 한 지가 이제 올해 한 6년 정도 되는데만으로 이게 원래는 제가 한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부를 할 때, 시작할 때 한 이틀 정도는 민법을 미리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차피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첫 번째 파트를 공부를 할 때 제1장 회사법 통칙을 할 때요. 여기에 민법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요 내용에 많이 녹여서 설명을 미리 좀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1장을 공부를 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요거는 뭐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앞으로 목요일까지 월화수목 이제 시작하고 나서 4일 동안 공부를 하는 요 내용을 여러분이 하루라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 민법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간 진도에 뭐 제가 또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하루도 강의를 안 빠지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쨌건 이번 주는 시작하고 나서 이제 4회까지 요 그 부분 안에 민법의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서 설명이 다 되니까 이때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여기에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이게 내용에서 제일 어려운 건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하면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서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강의를 해보니까 한 10분 가운데 한두 분 정도는 증권 투자를 해본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세 번째 파트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한 지금까지 5년 동안 증권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분들 가끔 있죠. 이런 분들은 세 번째 파트를 공부를 할 때 아따 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할까 막 이런 느낌입니다. 깝깝하고 뻔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 그런데 한 번도 증권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나머지 8분들은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뭔 말인가 하면 이런 이 이야기 듣고 나서 오늘 당장 내가 증권 회사에 뛰어가서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에서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증권 투자는 시험 합격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할 부분이고 공부를 할 때는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아마 어떤 종류의 게임보다도 이게 요새 게임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뭐 리니지입니까? 뭐 하여튼 뭐 일단 치고 어떤 게임보다도 제일 재밌는 게임이 그게 증권 투자입니다. 이거는 한번 머릿속에 꽂히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 저 합격을 한 뒤에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지금 증권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한 20년 동안 증권 투자를 하면서 많은 진짜 눈물을 흘리고 마누라한테 매질당하고 했던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거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요 옛날에 어떤 주식을 사는데요 한전을 사는데 그때 주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었으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처럼 잡담을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뭐 모두 다 꼼꼼하게 다 들어두셔야 됩니다. 그런 거라도 이제 다 듣고 나면은 세 번째 파트를 제대로 입체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거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에 종류의 회사,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또 신설변회사가 있죠. 유한책임회사까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지는 않고요. 요게 요게 이제 출제가 되는 양이 지금까지 뭐 이게 조금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회계사에서는 두 문제 그리고 세무사에서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올해부터 요게 원래는 없던 종류의 회사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게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이게 올해 이제 법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4월 달부터 개정법이 이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회사가 이게 만들어진 종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월 15일자로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출제는 앞으로 쭉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밖에 종류의 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런 것들이 어쨌건 여러분들은 아마 네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따로 강의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요게 이제 우리가 아마 오늘 아니겠네요. 내일 뭐 정도에 요 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회사의 종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딘가 잠깐만 한번 넘겨봅시다. 잠깐만요. 뒤에 한번 넘겨봐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 바로 하는 거지. 오늘 교재가 16번째 페이지인가 14번째 페이지. 여기에 이제 하단에 있죠. 회사의 종류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쭉 넘기면 어디까지 갑니까? 21페이지까지 가나? 20명까지. 예, 여기에 이제 공부를 하는 요 내용으로 아마 네 문제 가운데 두 문제 정도는 거의 정답이 찍어질 것입니다. 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회사의 종류에서 공부를 하는 거 요거 가지고 한 두 문제는 무조건 정답 찍어냅니다. 그거 하고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파트가 끝나고 두 번째 2장부터 5장까지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출제가 많이 되는 한명회사의 특징, 뭐 유한회사의 특징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 끼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 요까지 다 들어두면 한 세 문제는 정답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거 하고 나머지 한 문제 정도는 포기합니다. 네 문제 모두 다 정답을 맞출 생각은 하지 말고 요런 정도는 해도 네 문제 가운데 세 문제 정도는 정답이 나옵니다.